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튜닙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고현웅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만든 백열 처리 오픈소스인 패러퍼포먼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가장 먼저 저는 이제 현재 튜닙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고현웅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오픈소스나 NLP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만든 패러퍼포먼스의 네 가지 키 컨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모델 패러럴리즘, 디플로이먼트, 스케일러빌리티, 심플리시티 이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패러럴 포머스는 모델 병렬화 도구입니다. 커다란 모델을 여러 개를 작은 GPU에서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보통 작은 GPU 여러 개가 큰 GPU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네,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러럴 포머스는 추론 및 배포 전용 도구입니다. 현재는 이제 학습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러나 이제 추론에 특화된 그런 자체 런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습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패러럴 포머스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 존재하는 70개의 모델 중 68개의 모델 및 존재하는 모든 다운스트림 타스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는 비슷한 도구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심플리시티인데요. 패러럴 포머스는 사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코드 단 한 줄로 모델을 병렬할 수 있고요. 사용자는 단지 몇 개의 GPU를 사용할지 그 정도만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 패러럴 포머스라는 오픈소스를 개발하게 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저희 튜닙의 이제 대표이신 박규병 님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블렌더봇 9빌리언 모델이나 GPT 네오 3빌리언 등 이런 좀 큰 모델들이 요즘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화 모델을 만들려면 기존 모델들을 사용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얼른 웹서버에 한번 배포를 해봐라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진짜 별일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배포를 해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렌드 오브 9빌리언 체크 포인트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모델의 순수 용량만 17.6GB로 매우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이 17.6GB도 FP16으로 반절로 쳐낸 사이즈이고요. 실제로 추론을 하려면 인풋 벡터나 액티베이션 메모리 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 웹서버에 실제로 배포를 하려면 이제 GPU 용량이 22기가에서 3기가 정도 필요했습니다. 저희 사내에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GCP에서 이제 23GB 이상의 VRAM 용량을 가진 건 A100 한 대뿐이에요. A100은 이제 GCP에서 가장 비싼 GPU 장비인데요. A100 한 장을 이용하려면 시간당 약 4,5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웹서버 등에 이제 배포하기로 한 모델들은 블렌더봇 9빌리언뿐만 아니라 블렌더봇 3빌리언, 레딧 9빌리언, 레딧 3빌리언, GPT 네오 3빌리언 등 다양한 빅 모델들을 이제 배포하기로 했었고요. 이러려면 이제 A100이 3장에서 4장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A100 3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약 13,500원?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 하루에 32만 4천원, 한 달에 약 1,0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나 VRAM이 작은 GPU 여러 대를 이용해도 VRAM이 큰 GPU 한 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아냈는데요. GCP에서 가장 저렴한 GPU인 T4는 시간당 약 400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GPU입니다. 이제 A100의 40GB와 비슷하게 T4 세대 45GB를 이용하면 시간당 약 1,200원이 소요되고요. 따라서 A100 세대 이 120GB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T4 8대 120GB를 이용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드는 비용을 300만 원으로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A100이 훨씬 이제 더 T4보다 추론 속도가 빠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는 테스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일단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이제 배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패러럴 포머스 발표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백그라운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모델 배포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솔루션은 모델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거예요. 모델 병렬 처리는 모델의 각 부분을 서로 다른 GPU에 올려놓고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커다란 모델도 작은 여러 개의 GPU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T4 같은 GPU를 사용해서 이 블렌더버처럼 커다란 모델을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델 병렬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먼저 인터레이어 패러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파이프라이닝이라고도 부르고요. 인터레이어 패러럴라이제이션은 신경망의 특정 층을 특정 GPU에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이 아래 그림처럼 1, 2, 3번 레이어는 디바이스 1번에, 그다음에 4, 5번 이 레이어는 디바이스 2번에 할당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대표적으로 구글의 G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되게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각 디바이스가 순차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작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 2에는 4번 레이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1에 있는 3번 레이어의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1번이 먼저 연산이 끝난 다음에 디바이스 2번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두 개의 기기를 사용해서 연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인트라 레이어 패러럴라이제이션 기법이 있는데요. 흔히 텐서 슬라이싱이라는 방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트라 레이어 방식은 텐서 내에 신경망 내에 텐서를 쪼개서 연산하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메가트론 L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인트라 레이어 방식은 모든 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서 연산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비 효율성이 뛰어난데요. 그러나 연산이 다소 복잡하고 병렬화 불가능한 영역들이 모든 디바이스에 복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트론 L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패러럴 포머스는 이제 인트라 레이어 병렬화를 수행을 하고 메가트론 LM에서 제한된 이 텐서 슬라이싱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가트론 LM에서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텐서들을 n개로 쪼개서 연산한 다음에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병렬화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텐션 레이어인데요. 이 어텐션 레이어에 이제 쿼리 키 밸류 리니어 프로젝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텐션 연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 연산을 하고 나서 출력하는 이런 식의 이제 셀프 어텐션 흔한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요. 메가트론 LM에서는 여기 앞쪽 부분에서 이 쿼리 키 밸류 리니어 프로젝션에서는 이 컬럼 패러렐 리니어라고 해서 이 512 곱하기 512짜리 이 리니어 레이어를 이 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예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잘린 거고요. 실제로 디바이스가 더 많아지면 뭐 512 곱하기 128짜리 4개로 병렬화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웃풋 프로젝션 부분에서는 로우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로우 패러렐 리니어는 여기 이 행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이 텐서를 청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일한 입력 텐서를 n개로 복사해서 각 디바이스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각 디바이스에서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웃풋 프로젝션도 마찬가지로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여기 부분에서 연산 결과를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올리듀스라고 하는데요. 올리듀스 연산은 모든 GPU의 텐서를 모으는 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LP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앞쪽 부분에서는 컬럼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하고 이 뒤쪽 부분에서는 로우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MLP 레이어의 앞쪽 부분은 갤루라는 이제 논 리니어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갤루 같이 논 리니어 레이어가 있으면 반드시 컬럼 패러렐을 수행해야 이 병렬화 전후의 연산이 동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력 텐서를 n개로 복사하고요. 각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 결과를 모두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트론 LM에서는 어텐션과 MLP 부분만 병렬화를 하게 되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드랍아웃 등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에서만 병렬화가 일어나고요.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 같은 것들은 모든 디바이스로 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총 이 하나의 레이어에 4번의
올리두스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각각 포워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에서 올리두스 연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포워드만 생각해도 되는 인퍼런스에서는 이 한 레이어를 통과하는데 단 두 번의 올리두스 연산만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올리두스 연산을 수행하면 이제 GPU 사이에 통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이제 통신 코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이렇게 쪼개서 연산하는 게 값이 어떻게 같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파이썬에서 코딩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 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메가트론 LM 논문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신 이 방법이 컬럼 패러렐 리니어로 연산을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값을 뽑아내는 장면이고요. 여기가 이제 로우 패러렐 리니어를 수행해서 동일한 연산 결과를 뽑아내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메가트론 LM에서는 컬럼 패러렐 리니어를 하기 때문에 이 웨이트 텐서를 이렇게 쪼개게 되고요. 컬럼 와이즈로 슬라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인용 X를 두 개를 복사해서 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 0에서 여기 부분을 연산하고 디바이스 1에서 여기 부분을 연산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디바이스 0의 출력이 나오고 디바이스 1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걸 바로 로우 패러렐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컨캣이나 이런 에디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에서 로우 와이스 슬라이스를 한 다음에 두 바이 디바이스에서 각각 연산을 수행합니다. 디바이스 0의 출력이 나오고 디바이스 1의 출력이 나오면 이 두 출력을 더해서 네, 병렬화 전과 동일한 연산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백그라운드는 딥스피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딥스피드는 현존하는 가장 최신의 딥러닝 병렬 처리 라이브러리예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주로 트레이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중에서 딥스피드 인퍼런스는 쿠다 커널 퓨전을 통해서 속도 개선하는 것을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병렬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가트론 L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패러럴 퍼머스는 딥스피드 인퍼런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이제 오픈소스 중에서 패스트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트랜스포머 모델 최적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패스트 트랜스포머는 추론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딥스피드와 마찬가지로 쿠다 커널 퓨전을 이용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가트론 L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모델 병렬화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커널 퓨전이 뭐냐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커널 퓨전은 이제 여러 쿠다 연산을 하나의 커널로 합쳐서 메모리 리드라이트와 커널 런치 오버헤드를 줄이는 기법이에요. 주로 속도를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고요. 기존 도구인 딥스피드와 패스트 트랜스포머의 이제 메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로드 스토어를 이제 GPU 메모리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F라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GPU에서 로드한 다음에 연산하고 다시 결과를 저장하고 이 G라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이제 로드하고 연산하고 저장하는데 사실 여기에 스토어랑 로드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다음에 결과를 바로 컴퓨터하면 이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의 연산으로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게 커널 퓨전 연산입니다.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는 이 커널 퓨전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병렬화를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을 병렬화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도구를 찾았는데요. 그러나 어떤 도구도 블렌더봇 같은 식투식 구조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GPT 네오, GPT-2, 버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패스트 트랜스포머는 GPT-2, 버트, XLS를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식투식 모델을 병렬화하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두 번째로 딥스피드에서 제공하는 인퍼런스 기능은 웹서버에 배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인퍼런스 기능인데 이 멀티프로세싱 런처를 학습용 런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웹서버에 그러니까 인퍼런스는 가능하지만 웹서버에는 배포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 인퍼런스 도구가 배포가 안 되길래 이걸 뭐 어디에 네,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딥스피드 인퍼런스는 모든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GPU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병렬을 시작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GPU가 작아가지고 병렬하려는 건데 이게 아마 가능했다면 굳이 병렬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블렌더봇 같은 경우는 23기가가 넘어가는데 저는 15기가짜리 GPU로 배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모델이 이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패스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사용법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어요.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고 트리톤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빨리 배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걸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블렌더봇 같은 모델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하나 만들자 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이 2주간 병렬 처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어, 제 첫 번째 솔루션은 이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는 퓨즈드 쿠다 커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병렬화를 수행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방식을 이제 텐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모델에 병렬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를 불러오고요. 불러온 파라미터를 아까 설명드렸던 메가트론 LM 방식으로 슬라이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파라미터로 퓨즈드 커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생성하고 기존 레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병렬화가 수행이 되고 있어요. 이 퓨즈드 커널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 쿠다 커널로 된 이제 클래스가 이제 딥스피드 안에 있는데요. 그 클래스를 이제 가지고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레이어에 이제 기존 모델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입력해줘 가지고 그걸 이제 기존 레이어 대신 사용하는 네,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 3번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스에 등록된 모델의 수만 약 70가지가 돼요. 각각 모델이 가진 특별한 메커니즘이 전부 그 클래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뭐 빅버드 같은 경우는 랜덤 어텐션을 수행하는 모델인데 그럼 랜덤 어텐션에 대한 연산이 그 커널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뭐 GPT 네오 같은 경우는 로컬 어텐션을 수행하는데 그런 연산이 커널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각각 모델의 스페셜한 그런 메커니즘이 전부 그 하나의 클래스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 대표적인 모델 몇 가지만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 퓨스 쿠다 커널이 속도를 개선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저는 이제 메모리와 모델 다양성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퓨스 쿠다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그런 파라미터들만 슬라이스 된 상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기존 이제 이제 커널 퓨전을 수행하면 여기 있는 모든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코드가 그 쿠다 코드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사용한 방식은 이 기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한 채로 여기 이 레이어의 파라미터만 슬라이스 된 채로 변경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속도 면에서는 커널 퓨전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속도라는 이점을 버리고 스케일러빌리티라는 이점을 챙긴 네, 그렇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 기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각종 모델이 가진 특수한 메커니즘에 관한 코드를 그대로 전부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70개 중에 68개의 모델을 병렬화하는 것에 성공했고요. 이제 이 모든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병렬화 전후의 입출력 레프레젠테이션이 100% 일치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BIT나 클립 같은 비전 모델, 또 웨이브 투백 같은 음성 모델도 병렬화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로써 기존 도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유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디플로이먼트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한 메커니즘은 인버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가 메인 프로세스가 되고 유저 코드를 다수 개의 서브 프로세스로 동시에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딥스피드 런처라는 코드가 있고 이제 이 코드가 메인 프로세스가 되고요. 유저가 작성한 플라스크나 트랜스포머 뭐 이런 코드들이 이제 서브 프로세스가 돼서 동시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이 되게 돼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병렬화와 관련 없는 코드들까지 여러 번 실행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병렬화를 끝낼 수 없는, 그러니까 디퍼럴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랜스포머스 생성 모델을 가지고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코드를 짠다면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가장 먼저 우리가 모델을 현재 다운받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트랜스포머에 이제 from pre-trained로 호출하게 되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이 수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앱 런을 수행하면은 여기 서버 이제 웹 서버가 오픈되겠죠. 근데 이 코드를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하면 모델이 이제 동시에 여러 번 다운받아지고 압축이 해제되면서 CPU 메모리가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두 번째로 동시에 동일한 주소로 서버가 오픈되어서 이 주소와 포트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포트 번호만 바꾸면 해결되지 않을까라 싶어서 이제 그 프로세스 아이디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이 포트 번호 바꾸는 걸 시도했는데 그래도 이제 추론이 안 됐습니다. 이 웹서버 추론이요. 이 CPU 메모리가 초과한다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데요.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건 디스크에 받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디스크에 다운로드된 이제 그 압축 파일을 램으로 로드해서 압축을 해제해야겠죠. 근데 이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램에다가 모든 프로세스가 이제 그 모델을 올려놓게 돼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 블렌드 오브 9빌리언이 한 20GB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 8개의 GPU로 실행하면 160GB 이상의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 거죠. 실제로 20GB만 있으면 되는데, 네, 160GB의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는 GPU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프로세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버의 배포가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겪고 이제 버그 세례를 보고 이제 제가 문들 바를 모르는 이제 네,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개발자는. 두 번째로 이제 병렬화를 끝낼 수 없는 문제. 이 디패러라이제이션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조인 같은 경우는 부모 프로세스가 수행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을 조인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이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딥스피드 런처가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되고 이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유저 코드가 됩니다. 따라서 유저의 코드에서는 조인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법을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인벌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은 이 메인 프로세스의 주도권을 유저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뮤텍스 핸들링을 이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었고요. 메인 프로세스와 GPU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통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 형태로 구현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유저가 짠 이 플라스크나 트랜스포머스 같은 이런 코드들이 메인 프로세스가 되고요. 이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이 런처가 이제 서브 프로세스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행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프롬 프리트레인드를 호출하게 되면 모델이 CPU 램에 딱 한 번만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그다음 패럴라이즈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서 네, 다수의 서브 프로세스를 포크나 스폰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 메인 프로세스의 흐름은 막혀 있게 되고요. 이 병렬화가 끝나고 나면 메인 프로세스의 흐름이 다시 켜지고 이 각 GPU 프로세스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이 뮤텍스를 걸어서 막아놓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유저한테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이 뮤텍스를 켜서 이 각 서브 프로세스에서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뽑아내게 되고요. 이 뽑아낸 결과를 다시 메인 프로세스에 전달해서 네,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메인 프로세스에서 조인을 요청하게 되면 각 GPU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통신은 이제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구현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 인풋 텐서를 공유 메모리에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GPU 프로세서에서 이 공유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동일한 인풋 텐서를 복사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컬럼 패러렐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동일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일한 텐서를 여러 개의 GPU로 복사해 줍니다.
그다음에 연산이 끝나면 다시 그 연산의 결과를 공유 메모리에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공유 메모리에 있는 값을 메인 프로세스에서 가져와서 유저에게 리스폰스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플로이먼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GPU 상태에서 GPU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병렬화를 시작하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레이지 GPU 알로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기존 딥스피드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모든 파라미터를 GPU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병렬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모든 파라미터를 GPU에 올려놓는 과정 중에 GPU 메모리가 초과하는 문제가 생겼고요. 따라서 병렬 처리 흐름을 좀 바꿔가지고 이 할당하는 부분을 뒤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CPU에서 병렬 처리하고 나서 GPU로 이제 옮기는 이런 식으로 이 흐름을 변경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딥스피드 인퍼런스로 큰 모델을 실행해 보면 이걸 이제 이 모델을 GPU로 옮기다가 여기서 터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 흐름을 바꿨어요. CPU에서 이제 병렬화 가능한 영역부터 병렬화를 하게 되고요. 병렬화가 끝나면 알맞은 이제 GPU에 이 파라미터를 올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병렬화 불가능한 영역들을 모든 GPU로 복사해서 각각의 GPU에서 올바른 파라미터들을 가질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심플리시티 문제는 메소드 하이제킹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했는데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사용자한테 직접 다 하라고 하면 사용자 못 하겠죠. 뭐 뮤텍스 해제하고 공유 메모리에 값 쓰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기존에 있는 사용법과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흐름을 가로채서 다양한 처리를 이제 프록시로 함께 수행을 해주는 이런 메커니즘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forward, generate, to, CPU, CUDA 이 5개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흐름을 이제 하이잭해서 프록시를 수행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패러럴라이즈 함수 한 줄만 호출하면 기존 트랜스포머스의 사용법과 동일한 사용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forward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 패러럴 포머스에서는 뮤텍스에 대한 것과 이제 메모리에 관한 연산들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코드와 100% 동일하지만 이제 여기서 있는 parallelize라는 이 함수 하나만 추가해 주게 되면 다른 코드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 전부가 메인 프로세스에서 돌겠지만 이 패러럴 포머스는 이 함수 하나만 호출해 주게 되면 이제 알아서 이 제너레이트 할 때는 서브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산 결과를 다시 메인 프로세스로 가져오는 이런 이제 플로우로 연산이 수행되게 됩니다. 딥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 전부가 서브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 구조였고요.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만 제 거에서는 서브 프로세스로 가져와서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컨셉을 이런 방식으로 구현했는데요. 가장 먼저 모델 패러럴리즘은 메가트론 LM 방식을 사용했지만 레이지 GPU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GPU 이제 언이피션시 문제를 해결했고요. 디플로이먼트 부분은 인벌전 오브 프로세스 컨트롤이라는 이제 메커니즘을 도입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는 퓨즈 쿠다 커널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방식으로 해결했고요. 이 심플리시티 문제는 메소드 하이제킹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해결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패러럴 포머스에 대한 이 사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기존과 동일하게 모델과 토커나이저를 생성해 줍니다. 이때 하프나 쿠다 같은 것들을 호출하지 않아도 안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쿠다를 호출하게 되면 이 모델이 전부 다 GPU에 올라가게 돼서 딥스피드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쿠다를 호출하지 않고 CPU에서 병렬 처리를 시작하는 게 훨씬 메모리 이피션트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패러럴라이즈 펑션에 넣어줍니다. 이때 GPU 몇 개를 사용할지, 그다음에 FP16을 사용할지 말지 정도만 입력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SMI를 통해서 이제 GPU 모니터링을 흔히 하는데 이 엔비디아 SMI는 이제 리저블된 캐시 에리어까지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메모리가 할당되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도 추가를 해놨는데요. 이 벌버스라는 옵션에 심플을 주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만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디테일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자세하게 어떤 영역에 어떤 정도의 GPU가 할당되어 있는지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보면은 이 모델이 5GB짜리 모델이 그런 식으로 2.7GB로 쪼개져서 할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용법과 100% 동일한 방식으로 인퍼런스를 수행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인풋 텐서에 네, 쿠다를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별별 인풋 이렇게 해줘가지고 토크나이저에서 나온 모든 입력을 논리지 아규먼트로 입력해줘서 어텐션 마스크도 함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웹서버 배포도 기존과 동일하게 똑같이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컬을 이용해서 리퀘스트를 날리면은 리스폰스가 잘 도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GPU 스테이트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델점 메모리 얼로케이트, 모델점 메모리 리졸브, 모델점 메모리 캐시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쿠다나 CPU, 2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 병렬 처리가 끝나게 되고요. 병렬 처리가 끝나면서 네, 이렇게 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GPU 할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다로 호출하게 되면은 0번 GPU에만 할당이 되게 되고요. CPU로 호출하게 되면 네, 모든 모델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플 모델을 세임 GPU에서 또 이제 패러라이즈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 마스터 포트를 변경해 주면은 네, 동일한 GPU의 두 개의 모델을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패러퍼포먼스에는 이제 폴라이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폴라이스 클래스는 뭐냐면 이렇게 일종의 패러라이제이션 컨피규레이션을 관리하는 클래스인데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슬라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이어의 위치들 이런 것들과 그 레이어의 어떤 옵션들 이거 올리디스를 수행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이런 클래스이고요. 그래서 각 모델마다 이 폴라이시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현재까지 나온 모든 모델은 이제 폴라이시를 구현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오토폴라이시라는 이제 클래스를 통해서 이 프리 임플리멘트된 이 폴라이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에 대해서는 어, n개의 GPU로 병렬을 했을 때 왜 정확히 n배만큼 용량이 줄어들지 않냐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논 패러라이제이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베딩이나 노멀라이제이션, 그다음에 LMED 영역은 병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모든 연산이 모든 파라미터가 GPU로 모든 GPU로 복사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공유 메모리를 위한 쉐어드 메모리를 이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쉐어드 메모리를 할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풋 텐서 역시 모든 GPU로 복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GPU 사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GPU를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사되는 텐서들을 최소화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적은 양의 GPU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몇 모델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이나미컬리하게 변하는 이런 레이어들을 가진 모델들이 있는데요. 빅버드 같은 경우는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구현해서 일정 길이가 넘어가지 않으면 레이어를 자기 맘대로 교체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병렬화를 해서 거기다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놔도 나중에 이제 포워드 과정 중에 제가 병렬화 해놨던 게 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빅버드의 셀프 어텐션 부분은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컨볼루셔널 연산은 이 메가트론 LM과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버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텐션 부분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들어가고요. 스퀴즈 버튼은 이제 어텐션과 MLP 부분에 음, 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버벌트 같은 경우는
인코더의 그 셀프 어텐션 부분만 병렬을 할 수 없고요. 스퀴즈 버튼은 모든 영역을 병렬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GPT-1과 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콤브 1D라는 연산을 쓰고 있는데요. 이 콤브 1D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GPT-1, 2는 병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앵그램 어텐션 레이어를 가진 모델들은 병렬을 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프로핀넷 같은 경우는 앵그램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동일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MLP 부분만 병렬화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스에서 제공해주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오토플라이스에서 지원되는 플라이스를 사용할 수 없고 직접 이제 플라이스 객체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은 모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라그 같은 모델들이 직렬화를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모델들은 멀티 프로세스로 보낼 수가 없어서 병렬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멀티플 모델 패러라이제이션이 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도커 컨테이너에 하나의 모델을 올려놓고 나서 동일한 GPU에 또 다른 모델을 올려놓으면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패러포머스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엊그제 막 출시한 따끈따끈한 이제 신생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버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이런 클러스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서 하나의 모델만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쉐어드 메모리 사이즈가 2MB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이 쉐어드 메모리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줘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끝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튜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저희 튜닙은 이제 어 진짜 사람처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이제 대화 모델, 그다음에 챗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웹 개발자분들, 프론트엔드 개발 잘하시는 웹 개발자분들, SNS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마케터분들, 그다음에 NLP 엔지니어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튜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이력서를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